숭실대학교의 2025와 2026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용고등학교 윤미경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요 변경사항,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 논술 전형, 네 번째 실기 실적 전형, 다섯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 여섯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개합 5등급에서 2개합 6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23명이 증가했습니다. 모집 단위 변경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와 AI 융합 학부가 AI 소프트웨어 학부로 통합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미디어 경영학과의 명칭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미디어 경영학과에 대해서 살짝 안내 드리자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미디어 컨텐츠, 디자인, 마케팅, 그래서 차세대 IT 리더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학과라고 합니다. 예체능 우수 인재의 전형 방법 변화입니다. 축구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실적이 40% 반영되던 것이 실적 50%로 반영 비율이 늘어났고 대신에 면접이 줄어들었습니다. 축구와 이 당구 모두 작년에는 학생부 10% 안에 출결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 10%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우수화 전형과 논술 우수화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3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수 과목이 2과목이다 그러면 18%, 한 과목이다 그러면 16%만 반영이 됩니다. 경상 계열의 교과별 가중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학이 35%가 반영이 돼서 인문계 학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올해는 수학을 30%로 줄이고 대신에 국어가 20%로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모든 전형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8호에서 9호는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학생부 교과와 논술에서는 4호, 5호는 1점 감점이고요. 6호, 7호는 2점 감점입니다. 학생부 종합과 실기 실적 전형에서 정성 평가 후에 차등 감점을 하게 됩니다. 예체능에서는 4호, 5호는 5점 감점입니다. 6호, 7호는 7점 감점이어서 감점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숭실대하면 AI대학 정보보호학과, LG U+ 채용 조건형 선발학과입니다. 졸업 후 4년간 LG U+에 근무하는 조건이고요. 4년간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고 매달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에서 8명 선발하고 정보보호 특기자 전형에서 4명 선발합니다. 정시로도 8명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내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전년도와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집 인원에도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2개합 5였던 수능 최저가 2개합 6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올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는 미적, 기하, 과탐 반영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숭실대학교는 자유전공 학부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인문 18명, 자연 23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면 이제 입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인문 경상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개합 4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2개합 5로 변경이 됐습니다. 2개합 4였는데 2개합 5로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볼 수 있는데요. 2개합 4였던 수능 최저였을 때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은 46.3, 경상은 40.5였습니다. 2개합 5로 완화가 되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 정도 다 올라서 60%를 넘겼습니다. 경쟁률도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 내신,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이 0.2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능 최저가 2기합 5에서 다시 또 2기합 6등급으로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경쟁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신 등급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합격자의 내신 분포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와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유의할 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기합 5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 일자는 수능을 치른 바로 그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5일, 자연은 오전 9시 30분, 인문 경상은 오후 14시 30분에 입시 완료입니다. 경상 계열의 논술에는 수학과 수학원이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정보보호 특기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U+ 채용 조건형입니다. 전년도와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에서 축구,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했다는 점, 면접이 10% 감소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 축구와 당구 모두 작년에는 학생부 10% 안에 출결이 있었는데 올해는 출결 반영하지 않고 교과만 10% 반영한다. 이 점 보시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연출 연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80%, 진로 선택을 20% 반영합니다. 이제 계열별로 보면 인문 계열은 국어 35, 영어 35로 높게 반영하고요. 경상 계열은 수학이 30, 영어 35% 반영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은 국어와 영어 30%, 자연 계열은 수학을 35%로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25, 과학 25 반영합니다. 예체능 우수 인재의 경우는 인문 계열과 이 교과 반영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는다입니다. 석차 등급표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0.5점 감점,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또 0.5점 감점이 있는데요. 6등급으로 가면 갑자기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예체능의 경우에 감점폭이 큰 등급은 7등급부터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등급, B 2등급, C는 3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종합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SSU 미래인재 전형은 650명입니다. 기회균형, SW 우수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4개 전형은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의 비율이 50%로 상당히 높다는 점, 그래서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전형에서 서류 100% 면접 없이 이제 전형을 실시하는데 달라진 점은 자기소개서가 올해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기회균형의 경우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농어촌, 서해오도, 특성화 고교, 기초차상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입니다.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별 비율을 보면 학업 역량은 20%, 진로 역량은 50%입니다. 숭실 역량 30%, 이게 공동체 역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로 역량이 매우 높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어디가 70% 컷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쪽은 인문 계열의 일부 학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3, 2024, 2025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학과는 이렇게 보시면 연도가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영어 영문학과는 2024에 낮은 입결이 있다가 2025에 높아졌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2024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입결이 낮았습니다. 법학과
낮은 입결이 나타났었습니다. 2024에. 그리고 경영학부 2023에 낮은 입결이 있었지만 2024, 2025에 모두 2등 2.3, 2.2 정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도고동문학은 2023과 2024 2년 연속 입결이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작년에 2.27, 2.39로 입결이 높아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의 경우는 어디가에 70% 컷이 2.13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학과들 중에 상위권 학과의 입결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인문계열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인기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2024 입결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원래 한 1.8 정도 1등급 후반대였는데 재작년에 입결이 너무 높았어서 작년에는 상당히 낮은 입결을 나타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이죠. 1등급 후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건축학부는 퐁당퐁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도 2024 입결이 좀 낮았는데요. 자유전공학 자연의 경우 보시면 2.23입니다. 인문계와 좀 다르죠? 조금 입결이 낮았었다. 그래서 올해 좀 높아졌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물론 종합전형을 이제 성적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숭실대 자체가 일반계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그 점을 고려한다면 70% 컷을 보는 것도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낮은 입결을 나타낸 연도에는 좀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거든요. 법학과도 여기 빨간색을 칠했어야 됐네요. 2024가 유난히 입결이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높은 학과입니다. 학생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은 학과였는데 2024에는 상당히 입결이 높았지만 23과 2호가 조금 퐁당퐁당이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 컴퓨터 학과는 2023엔 낮았지만 입결은 2.3 정도 소프트웨어 학과 전자전공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화학과가 좀 2.85였다가 작년에 입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2024가 대체적으로 조금 입결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의 입시를 우리가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를 국수탐 단순 평균, 100분위 평균으로 살펴보면 80% 초반에서 그리고 80% 한 중후반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정보보호학과 입결이 높았습니다. 91.7%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완화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진로선택 과목 반영 과목 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졌다. 잘못됐네요. 이수 과목 수에 따른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이 아니라 이수 과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면접일은 바로 그주 금요일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 그주 토요일에는 기회균형 SW인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만약에 열심히 한다면 합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마치겠습니다.